반갑습니다. L7 시큐리티의 최복희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저희 부스에도 참여해 주시고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미지를 통해서 유출되는 도면, 기밀문서, 개인정보의 차단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오늘은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를 한번 개념으로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나 요새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대부분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뭘 했을 때 거의 다 만병통치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떤 뜻인지 이런 거를 먼저 좀 알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또 앞으로 업체분들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질문을 하면 사실 내가 좀 유식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에서 조금은 알고 사업을 하시거나 도입을 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보면은 인간이 제 기능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기계로 구현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인공지능이라기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있고, 또 거기서 더 들어가면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딥러닝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머신러닝이 되고, 머신러닝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란 것은 따지고 보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딥러닝이라 하면은 굉장히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딥러닝인 거죠. 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 돼야 되고, 머신러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딥러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으로 뭘 했다 하면 내가 딥러닝으로 뭐를 했고 그것이 모여서 머신러닝이 되고 그 다음에 다 완성된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딥러닝을 위한 프로세스를 보면 제일 먼저 유저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라는 거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되면 그것을 가지고 알고리즘에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적용한 것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정확한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인공지능으로 뭔가 인식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딥러닝에 의한 프로세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유식해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냐? 데이터 수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아니면 딥러닝으로 뭘 개발하는 회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첫 번째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을 한다. 그러면 신분증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으로 인식할 수 있다 보는데, 자, 신분증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그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도면에 대해서 뭘 한다. 그럼 도면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요새 자율주행 나오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간판이라든가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 양이 일단 무조건 많아야 된다. 무조건 많아야 정확한 학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일단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집한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컴퓨터에다가 인식시켜 줄 거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유능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켜주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신분증 데이터다. 신분증을 내가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신분증 데이터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타이핑 쳐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어노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신분증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다. 주민등록증에 있는 글자를 적습니다. 주민등록증 적고요. 그 글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그림에 네모박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좌표를 입력하고 글자 크기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저런 것들을 프로그램상에서 하게 되죠. 저것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고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요새 말하는 4차 산업의 인형 눈깔 붙이기라고 합니다. 완전히 생 노가다 작업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작업을 누가 하느냐? 알바가 하거나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학생들이 하거나 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를 많이 하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학습을 시켰을 때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만든 그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그 다음에 적용합니다. 이제부터는 개발자가 해야 될 일들이죠. 정확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빠른 처리 속도의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처리, 후처리 뭐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이 다 만들어져야만 그때서야 좋은 제품이 하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셋을 얼마나 내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학습시켰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왜 정확하게 잘 안 읽혀지냐, 왜 어떻냐 이런 것들은 그 기간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좀 더 정확하고 좋은 그런 모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한 하드웨어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서버 사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 인텔의 2.1 GHz에 뭐 10코어짜리 코어가 2개 꼽혔다. CPU 2개 꼽혔다. 메모리가 뭐 32기가다. 하드디스크가 뭐 얼마다.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여기에 추가로 꼽히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꼽히는 하드웨어가 GPU라고 합니다.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얘는 자세히 보시면 코어가 2000개에서 10,000개 뭐 이렇습니다. 메모리 뭐 4기가부터 시작해서 몇십 기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인공지능의 모듈이 잘 작동하고 인식을 빠르게 하는 거죠. 모든 프로세서는 CPU에서 하지 않고 이제는 GPU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GPU의 그림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손바닥만한 크기의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죠. 얘가 제일 끝에 있는 거가 엔비디아 뭐 RTX 3090입니다. 얘 하나가 한 300~400만 원 하죠. 이게 암호화폐를 뭐 채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죠. 처음에 뭐 200만 원 하던 게 지금 거의 40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뭐 A6000, 그 다음에 A100 뭐 이런 거 있습니다. A100장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 한 개만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사양에다가 저런 그래픽 카드 하나가 같이 꼽힌다. 그런데 내가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주고 싶어. 그러면 A100이 한 개 꼽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10개 뭐 이렇게 막 꼽습니다. 그러면 장비값이 몇 천만 원에서부터 억대까지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런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 공부는 하셨고요. 그러면 정보보호에 대해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고객분들이 우리는 암호화 다 돼 있어, 접근 제어 다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보안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좀 유출될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 서버 같은 경우는 대앱이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자료를 그대로 누가 갖고 나가면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풀지 못하겠죠. 뭐 그렇게 유출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 제어를 통해서 접근이 허용된 사람은 그 데이터를 평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걸 받아서 복구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단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DRM을 사용합니다. DRM 인증 서버가 있어서 인증 서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 파일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인증 서버에 물어보고 너는 풀 수 있어. 그럼 나는 그 파일을 풀어서 원본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차단도 하죠. DLP 솔루션이 개인정보 필터링이나 DLP나 이메일 정보보호 솔루션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패킷을 받아서 트래픽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뭐 이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의 정보 보안은 어떤 것이었냐? 문서 내든 어디든 대부분 텍스트에 대한 것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에 있는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차단하고 탐지하고 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텍스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미지로 유출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있었어요. 이미지에 대해서 다 고민은 했지만 기술상으로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이미지 안에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분석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지에 대한 정보 보호는 어떤 것이냐? 한글 문서 안에 주민등록번이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만들 때 복사를 했어요. 예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텍스트에 대해서 무조건 다 읽어야죠. 예전에 다 해왔으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이미지까지도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다. 그럼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그 안에 주민등록 번호도 있겠구나. 그럼 이 주민등록증이 번호가 있는 얘를 유출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도면 유출에 대한 차단 솔루션, 그 다음에 기밀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차단 솔루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근에 만든 것이 도면 유출에 대한 솔루션이고요. 얘는 보통 도면들은 DRM으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저희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커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도면 유출 차단 솔루션인데 CAD 파일 같은 경우는 확장자가 DWG나 DXF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하는 것은 확장자로 유출되는 것을 잡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확장자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유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확장자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이것을 캡처를 떠서 그거를 그림 파일로 만드는 겁니다. GIF나 JPG나 뭐 PNG나 이런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문서에 붙여서 유출합니다. 그러면 국내에 지금 이걸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이 실제로 내가 유출해야 되는 사람이면 그 CAD 파일 확장자로는 절대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보내면 다 걸리는데 내가 누가 보내는지 다 아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이미지로 바꿔서 보내면 안 걸린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용도로 도면 유출에 대한 차단하는 것을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인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는 100%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시면 텍스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한 15년 동안을 텍스트에 대한 개인정보 차단은 다 해왔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지에 대한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은 문서 안에 이미지로 된 것들 안에 개인정보 있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지금까지는 기존의 필터링 제품은 텍스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OCR 모듈을 사용해서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 안에서 글자를 추출해서 이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차단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전부 다 공공기관에서 다 갖고 있지만 이미지가 되는 것을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미지가 있는 것을 검사 안 했거나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키사가 개인정보 스캐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키사가 몇 년 전부터 OCR로 이미지에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OCR 모듈을 탑재해서 지금까지 좀 사업을 해왔어요. 그 사이에 걸린 기관들도 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키사가 OCR 모듈을 굉장히 좋은 모듈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OCR 모듈이 인공지능 기반의 OCR 모듈을 탑재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기관에서 이미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싹 지우거나 검출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엄청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막아야 되는 문서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텍스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텍스트든 다 막아왔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허점이 있다.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에서 좀 차단하지 않았던 문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저희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희는 남들도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돼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 아래 한글 문서 안에 그림 파일이 붙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붙어 있거나 등본이 붙어 있어요. 이거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테스트할 때는 다 막더라고요. 실제로 납품하고 나서는 이걸 안 막더란 얘기죠. MS 오피스 문서 안에 그림 파일이 들어있어요.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어요. 테스트할 때는 BMT 하거나 하면 얘를 막습니다. 그러나 실제 납품할 때 저런 세팅을 빼버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경험을 했고 또 저희의 고객들도 야, 그거 잘 안 막히던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안 될까?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거를 안 막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막히는 기관도 있어요. 근데 안 막히는 기관도 있어요. 그거는 왜 안 막았을까요? 저걸 다 막으면 홈페이지 응답 속도가 엄청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문서 안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래 한글 문서, MS 오피스 문서 안에는 특히 파워포인트 안에는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의 개를 검사하면 홈페이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막아야죠. 그리고 뭘 막냐면 이미지 파일 자체, JPG, GIF 이미지 파일 자체를 현재는 막아요. 그래서 회사들도 막아요. 왜냐하면 이미지 개인정보를 막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저런 그림 파일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냥 막아주는 거죠. 근데 아래 한글 MS 오피스에 들어있는 거는 안 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압축 파일 안에 한글 파일이 있고 한글 파일 안에 그림이 있어요. 막아야죠.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내년부터 키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막을 겁니다. 찾아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드린다면 돌아가셔서 현재 갖고 있는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올해든 작년이든 이미지 된다고 해서 도입했다면은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무조건 유출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스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파일들 무조건 다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 파일 안에 아래 한글 문서 안에 이미지 한 개 넣고 테스트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문서 파일 하나 안에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얼마나 빨리 찾아낼 거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이미지 파일 한 개 넣고 야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나왔네 이런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런 파일을 반드시 찾아내고 응답 속도에 문제없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업로드 차단, 사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차단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 업로드 차단할 때도 아래 한글 문서 안에 그림 파일 넣고 차단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못한다면은 아마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도입한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운로드 차단입니다. 다운로드 차단은 기존의 게시판에 있는 글을 내가 클릭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 안에서 개인정보가 있으면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운로드 차단이 돼야지 양방향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글을 올릴 때도 차단되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누군가 클릭했을 때 받아올 때 그때도 개인정보가 있으면 기관에서는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유출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고요. 여기에는 구글이든 네이버든 이런 데서 포털에서의 검색 로봇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반드시 다운로드 차단이 되면 그것이 다 막히는 거죠. 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사에서 스캔할 때도 이런 것이 돼야만 차단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안전정치 확보 조치 기준의 해설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 등의 구글 링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운로드 차단이 돼야만 이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돼야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업로드, 다운로드 반드시 막아야 되고 아래 한글 MS 오피스 문서 안에 들어있는 그림 파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압축 파일 안에 들어있는 한글 파일이 있는데 한글 파일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다. 무조건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서 개인정보 유출하는 사례를 보면 지자체 같은 경우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홈페이지 안에 개인정보 있는 것들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 막거나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내부망에 서버가 있다는 겁니다. 내부망하고 연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홈페이지에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세월 행정 시스템에다가 민원이나 고시공고 사이트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외부로 나가게 돼 있죠. 글을 쓸 때 차단해 주지 않으면 외부로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막는 방법은 저희가 앞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 있다면 얘가 업로드, 다운로드를 동시에 다 막는다면 다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은 다운로드 차단이 돼야만 기관에서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커버가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으로 GS 인증을 받았고요. 이것으로 GS 인증, 이미지로 GS 인증 받은 것도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이걸 도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도입하냐?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하고 아주 빡센 그런 BMT를 할 때 고객분들이 하셨던 겁니다. 업로드, 다운로드 다 되는지 일단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서 다 차단되는지 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차단하는데 홈페이지 속도에 문제 없어야 돼. 당연한 거죠. 이거 문제 있으면 민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한 문서 안에, 한 파일 안에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응답 속도 문제 있다. 이런 거를 테스트 해보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살짝 저희의 대비도 있고 해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 쪽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를 차단했어요. 근데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에서 뭔가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정보 서버 스캔과 마스킹 제품이 있습니다. 서버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롤링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스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키사가 스캔하는 방식이죠. 외부에서 URL만 집어넣고 그 URL을 링크를 따라가면서 다 뒤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거 했을 때 문제가 뭘까? 이거는 링크가 끊어져 있거나 내가 링크가 있는데도 로봇이 못 들어갔거나 그러면은 개인정보는 무조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우지 못하고 나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의 경험입니다. 개발하는 회사가 개발을 다 했어요. DB를 옮겼어요. 데이터 다 옮겼어요.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링크는 연결 안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안에 개인정보는 무조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롤링 방식으로 외부에서 스캔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다 없앨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서버하고 연결된 부분에 서버 스캔 솔루션을 설치해서 이 서버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뒤지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 파일 빼고는 전부 다 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을 싹 뒤져서 이 서버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해야 되고요. 그런 거 있을 때 마스킹이 필요하다. 그럼 개인정보 부분만 마스킹하는 그런 것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미지로 해서 서버를 스캔하고 마스킹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또 인증도 받았어요. 이것도 아마 거의 개발한 회사 쪽에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로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공공기관보다는 기업체들이 더 많습니다. 기업체들이 메일을 보낼 때 중요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아니면 캡처해서 그림으로 붙여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DLP가 현재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현재 DLP는 하나도 못 잡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탐지하는 모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메일로 나가는 거 안에 모든 파일에 대해서 개인정보든 회사의 기밀 정보든 전부 다 검색을 합니다. 텍스트도 검사하고 이미지도 다 검사하죠. 그래서 결제받고 나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가긴 나가는데 결제받고 나가라. 그렇게 되면 내가 유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메일 통해서 유출되는 것은 공공기관도 있겠지만 주로 일반 기업체에서 대입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지에 대한 문서 디지털화 솔루션인데 이건 보안 제품은 아니고 OCR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에서 문자 추출하는 걸 하다 보니까 업무 자동화 영역으로 얘를 주민등록 등본이다. 그럼 등본에 있는 중요한 부분만 다 뽑아서 DB로 자동으로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업무 자동화를 하고 있다. 여기에 저희가 개발한 OCR이 같이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보면은 기관들에서 망연계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망연계 솔루션 안에서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얘는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내부에서 외부로 전송할 때 내부에 있는 서버와 저희의 OCR 모듈이 연동을 해서 나가는 문서 안에서 개인정보든 대앱이든 도면이든 어떤 것이 나가는지를 저희가 먼저 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 개인정보가 나가려 한다. 뭐 도면이 나가려 한다든가 이러면은 결제받고 나가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없을 때야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전송이 되지만 그런 중요한 내용, 기밀 정보가 있을 때는 상급자에 결제받고 나가라 하는 것으로 망연계 솔루션하고 연동을 했고 또 이것도 최근에 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DLP도 마찬가지입니다. DLP 제품도 내가 내부에서 외부로 뭔가 보낼 때 그때 나가는 DLP가 차단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DLP가 텍스트밖에 차단을 못하니까 DLP하고 연동해서 이미지 안에 것까지 전부 다 검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전송을 한다.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가는 모든 트래픽이나 모든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겠죠. 내가 이런 거 유출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에 있는 거를 이제는 싹 뒤지고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뭔가라는 것을 좀 공부해야 된다 생각했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학습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학습시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습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얘가 똑똑해지지 않겠습니까? 1 더하기 1이 3이다, 4다. 이렇게 학습을 잘못 시켜놓으면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얘는 잘못된 답을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했다. 그러면 뭐 100% 다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로 했냐, 얼마나 많은 양으로 학습을 했냐라는 이런 좀 예리한 질문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나도 공부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한테도 뭔가 나도 인공지능에서 좀 잘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을 나는 예를 들어서 기계하는 회사야. 근데 기계하는 회사가 전기 도면을 많이 공부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내한테 맞는 기계 회사에 맞는 도면을 갖고 학습을 많이 시켜야 얘가 인식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야지 기계하는 회사에서 좀 더 정확한 인식률을 갖고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무조건 정확한 학습,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 양,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뭐 돈으로 사서 넣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쪽에 대한 개인정보 차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단해야 될 문서가 일단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뭐 아래 한글 문서에 그림 파일 들어있는 거 무조건 막아야죠. 걔가 응답 속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차단해야 될 문서가 절대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업로드와 다운로드 차단 반드시 돼야만 내가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 속도 체크해서 속도 문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서버 스캔하고 마스킹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크롤링 방식의 스캔보다는 서버 안을 다 뒤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스캔으로 개인정보를 항상 검사하고 중요 정보를 검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문서에 대한 디지털화 솔루션은 여기에 문서를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이 얼마나 좋은 걸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얘도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죠. 이 문서는 주민등록번이야. 그럼 주민등록번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들어오면 얘는 주민등록번이네. 그리고 주민등록번에는 어떤 부분의 위치 값을 뽑아서 DBR을 시키면 된다라는 것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쟤도 인공지능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L7 시큐리티는 처음에는 개인정보, 텍스트에 대한 개인정보로 출발했지만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OCR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OCR 개발해서 이것을 보안 제품에 탑재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저희는 업무 자동화, RPA를 개발하는 기본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뭐 제품이든 뭐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많은 고객 사이트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스캔해주는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서버 한두 대에 대해서 스캔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저희 스캔 솔루션을 설치해서 고객이 갖고 계신, 기관에서 갖고 계신 서버 안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와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